마사지 겔이라는 품목은 동일해 보이는데 그럼 왜 어떤 제품은 일반 의약품이고 어떤 제품은 화장품일까요? As you can see on the screen, the certification process involves we've standardized operations on this specific machine here. 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얼마 전 화장품인 마사지용 겔이 마치 의약품인 양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요즘 러닝이나 근력 운동하는 분들이 근육통 완화를 위해 스프레이나 크림을 많이 쓰시는데요. 약국에서도 팔지만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이고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육통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엔 먹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스프레이와 크림, 겔 형태의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르는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알고 보니 모두 약이 아닌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판매 중인 20개 가운데 17개 제품이 근육통 완화, 파스 효과라는 표현을 쓰며 약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제품에 이게 의약품이나 의약 부활품 같은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뒷면에 보시면 화장품이면 화장품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마그네슘 흡수를 강조한 제품들이 대다수였는데 실제 함량은 표시된 수치보다 많아야 12%, 적게는 3.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먹는 약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바르는 효과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의 기능성을 화장품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오히려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보다 비쌉니다. 의약품은 제일 싼 게 5,000원, 하지만 마그네슘 스프레이는 3배가량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정 권고를 내리자 16개 업체는 광고를 고치거나 삭제했고 한 곳은 아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약품 혹은 의약 외품과 화장품의 차이를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심사원의 관점에서 의약품, 의약 외품,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약품, 의약 외품, 화장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간단하게 정의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하면 다음의 물품들을 말하는데요. 대한민국 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 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양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의약품의 예시는 옆의 이미지와 같은 후시린, 마데카솔, 타이레놀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약 외품에 대한 정의를 볼까요? 의약 외품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재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식약처 고시로 지정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의약 외품은 구중청량제, 구취를 억제하기 위한 가글 제품으로 보면 되겠죠. 치약제, 외용 소독제, 모기 기피제 등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예시에는 옆과 같이 치약과 밴드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화장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는 거네요.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은 토너, 에센스, 수분크림 등 많이 접하시죠? 저는 예시로 마사지 겔, 푸샴푸, 핸드워시를 촬영해봤습니다. 이러한 의약품, 의약 외품, 화장품은 다행히도 표시 문구를 확인하면 쉽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방금 좀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마사지 겔이 첫 번째 예시에서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세 번째 예시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마사지 겔이라는 품목은 동일해 보이는데 그럼 왜? 어떤 제품은 일반 의약품이고 어떤 제품은 화장품일까요? 두 종류의 품목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소염 진통제 성분의 포함 유무일 것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통증의 원인인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소염 진통제 성분을 사용하는데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제조 및 판매되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 화장품은 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통증이 낫거나 염증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치료된다는 표기조차도 할 수 없고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윤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염 진통제 성분에 대한 개발과 제조, 판매를 하려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원론적으로 넘어가서 의약품, 의약 외품, 화장품의 제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의약품, 의약 외품은 약사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제조된 의약품, 의약 외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관련된 인증으로는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GMP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반면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으며 식약처장에게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료 목록 보고 등의 의무는 있는데요.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 주관 CGMP 인증이 있고 민간 인증기관 주관 ISO 22716 역시 동일하게 CGMP라고 부르긴 합니다. 이런 인증이 있는데 요구사항 및 실행적인 측면은 유사하지만 꽤 큰 차이가 있는데요. 식약처 CGMP 인증은 국가기관에서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법상으로 CGMP 적합업소로 분류될 수 있고 식약처 공인 우수 화장품 제조에 대한 로고를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상대적으로 의약품과 화장품은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조, 판매 규제사항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약품은 정부가 허가해줘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화장품은 정부가 금지한 원료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조, 판매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셈이죠. 물론 깊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 기능성 화장품과 같은 돌연변이는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내용이 궁금할 수도 있겠네요. 인증 알려주는 남자는 ISO 9001, 14001, 45001에 대한 내용만 알려주는 게 아니냐, 왜 갑자기 GMP, CGMP에 대해서 알려주냐, 이게 무슨 상관이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GMP나 CGMP, ISO 22716 등은 ISO 9001 요구사항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의약품, 의약외품 혹은 화장품 제조에 대한 요구사항이니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보다는 당연히 구체화되어야겠죠. 제 강의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ISO 9001은 품질 경영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IATF 16949는 자동차 부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ISO 22716, GMP 이런 것들은 특정 산업에서 주로 요구되고 있는 규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MP나 CGMP, ISO 22716에서는 ISO 9001보다 위생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한 밸리데이션에 대한 요구도 하고 있죠. 이는 명백하게 9001보다 더 깊은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장의 쥐, 해충, 먼지 등을 막는 프로세스를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부서와 품질부서의 독립성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점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ISO 9001보다 더 심화된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이 관련된 법, 허가 및 승인 관련 사항, 인증 관련 사항 등이 각각 다른 점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은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제조를 위해서는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경영 시스템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의 차이에 대해 심사원의 관점에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곳에서도 품질 경영 시스템은 작동되고 더욱 심화된 요구사항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를 요구하고 있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ISO 인증 및 컨설팅 관련 문의, 신청은 더보기란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번창하세요.